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하루 만에 오는 게 얼마나 편한데 그걸 왜 안 쓰냐고 말입니다. 퇴근하고 문 앞에 놓인 상자를 보면 괜히 하루가 든든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말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말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로켓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말입니다. 최근 50대 이후에서도 쿠팡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탈팡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한 걸 왜 굳이 포기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직장인의 선택입니다. 50대 직장인 한 분은 퇴근길마다 집 근처 마트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앱을 켜고 바로 주문했을 물건들입니다. 쌀, 휴지, 세제 같은 생필품도 직접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로 더는 마음 편히 쓰기가 어려워졌다고 말입니다. 100원, 200원 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는 불안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 불안이 쌓이자 편리함은 더 이상 장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아픈 이야기입니다. 쿠팡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문자를 받은 뒤 검찰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다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주문 내역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말투에 속아 큰돈을 송금하고 나서야 사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가족은 말합니다. 유출 자체보다 그 이후가 더 무서웠다고 말입니다. 내 정보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언제든 나를 속이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하루아침에 현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배송의 이면을 돌아보게 만든 계기입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택배를 나르다 숨진 노동자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됐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새벽 배송 덕분에 우리는 편해졌지만 그 편리함 뒤에 누군가의 희생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마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알면서도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크게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심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유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빠른 배송도 낮은 가격도 신뢰가 무너지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쿠팡을 완전히 떠나고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탈퇴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가입은 쉬웠지만 탈퇴는 복잡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굳이 이유를 써야 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흔들어 놓는 화면을 지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게다가 이미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쇼핑만이 아닙니다. 음식 배달 콘텐츠 결제까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나 맞벌이 가정에서는 대체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면서도 계속 쓰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사용 빈도를 줄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받아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이틀 전, 사흘 전에 미리 계획하는 소비로 바꾸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해 볼 때입니다. 무조건 떠나라거나 무조건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첫째, 모든 소비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 급하지 않은 물건은 조금 느려도 안전한 선택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빠름이 꼭 필요하지 않은 순간도 많습니다. 둘째,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어디에 가입하는지,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탈퇴는 쉬운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편리함의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대신 무엇을 잃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켓 배송은 분명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정보와 내 안전,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소비의 방향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쿠팡을 떠나기 시작한 이유는 불편해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조금 느려지더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의 기준은 바뀌고 있습니다. 빠르냐 느리냐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쿠팡을 떠나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편리함을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편리함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이탈의 배경을 구조적으로 봐야 합니다. 쿠팡의 핵심 경쟁력은 속도와 묶음입니다. 배송 결제 콘텐츠가 하나로 연결된 구조는 소비자를 붙잡는 힘이 강합니다. 이른바 락인 구조입니다.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설계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신뢰가 흔들려도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분노와 의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 갈등이 누적되면 작은 사건 하나에도 이탈이 촉발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핵심은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유출 순간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후가 진짜 위험입니다. 정보는 결합됩니다. 구매 기록, 주소, 연락처, 성향이 하나로 묶이면 범죄에 활용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중장년층이 특히 표적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기업의 대응입니다. 사과가 늦거나 책임이 모호하면 불안은 증폭됩니다. 소비자는 완벽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정성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봅니다. 그것이 없을 때 신뢰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완전한 탈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용 목적을 분리해야 합니다. 모든 구매를 한 플랫폼에 맡기지 않는 것이 시작입니다. 급한 물건과 급하지 않은 물건을 나눕니다. 당장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소비는 오프라인이나 다른 채널로 분산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관리 습관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결제 수단을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연동을 해제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탈퇴와 휴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완전 탈퇴가 부담스럽다면 일시 중지나 사용 제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소비자는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편리함의 비용을 숫자가 아닌 가치로 계산해야 합니다. 빠른 배송이 주는 이득과 불안이 주는 스트레스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삶의 질은 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가족 단위의 소비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떤 플랫폼을 쓰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정보가 가족 전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타나는 변화는 단절이 아닙니다. 재조정입니다. 소비자는 이제 묻고 있습니다. 이 편리함은 나에게 안전한가? 이 구조는 나를 존중하는가? 기업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한 시스템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독점은 편리함으로 유지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우리는 더 느리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계획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로켓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안전 그리고 선택권입니다. 사람들이 쿠팡을 떠나기 시작한 이유는 불편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되찾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소비하고 계신지, 쿠팡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나 떠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